아이가 멈춰 있을 때 부모는 늘 같은 고민을 합니다. 이걸 도와줘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 말을 하면 괜히 더 안 하게 될까 걱정되고, 가만히 두면 너무 방치하는 건 아닐까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아이가 멈춰 있는 이유는 항상 같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아이의 상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못하는 상태, 그리고 안 하려는 상태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부모의 말은 계속 엇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가 멈춰 있을 때 부모가 가장 먼저 봐야 할 기준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아이의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입니다. 아이가 멈춰 있는데 눈이 멍하니 문제를 보고 있거나 블록이나 퍼즐을 계속 바라보고만 있다면 이건 못하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생각만 멈춰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퍼즐 앞에서 조각 하나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계속 그 조각만 보고 있다면 이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예요. 이럴 때 왜 아직도 안 해? 라고 말하면 아이의 머리는 더 복잡해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조각이랑 비슷한 모양 어디 있는지 같이 볼까? 아이를 대신해주는 말이 아니라 시작점을 같이 찾는 말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손이 어떤 상태인지입니다. 아이가 아예 손을 못 대고 있다면 시작 자체가 안 보이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다리는 것보다 도와주는 말이 먼저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같이 볼까? 이거 먼저 해보자. 그런데 아이가 이미 연필을 들었다가 책상에 내려놓고 몸을 뒤로 기대고 있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이건 대부분 안 하려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를 하나 풀고 나서 연필을 내려놓고 의자를 흔들거나 딴 데를 보고 있다면 이때는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어요. 이럴 때 부모가 다시 설명을 시작하면 아이의 의욕은 더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 경우에 필요한 건 말을 더하는 게 아니라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거부터 할까? 아니면 이거부터 할까? 또는 잠깐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멈춰 있을 때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말을 고르는 게 아니라 아이의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는 못하는 상태일까? 아니면 안 하려는 상태일까? 도와줘야 할 때는 도와주고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항상 같은 말이 아니라 지금 상태에 맞는 말입니다. 오늘 아이가 어떤 이유로 멈춰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말하기 전에 아이의 눈과 손을 먼저 한번 바라봐 주세요. 부모의 판단이 바뀌면 아이의 반응도 분명 달라집니다.